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을 살아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있을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명품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찾아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을 갈구하고 그때가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작 그 때가 되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100억, 1000억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모든 걸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오지 않을 먼 미래에 그런 꿈을 꾸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정말 내가 충실하게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낸다면 그 다음에 있을 시간에 미래도 보이게 되는 거죠.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열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사과를 열리게 되면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서 심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이기 때문에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자신 있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오늘 하루 나는 내 스스로 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충실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삶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오늘 하루가 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 누구보다도 당장 내일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삶, 이런 시간을 생각해보고 손자병법 15. 정책 결정의 책임은 지도자의 목. 시작하겠습니다. 유방은 백등산에서 생환하자 즉각 누경을 석방하고 후작에 봉했다. 자신의 판단착오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유방이 원소보다는 한 수 위였다. 관도전투 직전에 전풍은 전쟁 불가를 주장하며 방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원소의 처음 반응은 유방과 비슷했다. 전풍을 하옥했다. 아군의 사기를 저해한 죄목이었다. 역시 유방처럼 큰 소리쳤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 너를 처리하겠다. 하지만 원소도 패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옥리가 전풍에게 말했다. 자네는 무사하겠네. 전풍이 답했다. 당신은 주공을 모르시는 소리요. 전승했다면 기분이 좋아서 저의 판단착오를 용서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패하고 말았으니 제 얼굴을 마주하기 창피할 것입니다. 창피를 면하려면 저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원소는 생환하여 과연 전풍을 죽였다. 남의 불행을 고소했다는 죄목이었다. 유방은 물론 원소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유방도 10여 명의 사신을 참수하면서 자신의 정책 결정에 책임을 모면했다. 그 책임을 10여 명의 사신 겸 참모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정책 결정의 책임에 대한 중국번은 지도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배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책략의 문제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국번은 5가지 역사상 실례를 들었는데 그중 앞에 3가지 모두 같은 주제로 삭번이었다.
주변 제후국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정부를 강화하자는 전략이었다. 한나라 때 조착은 삭번을 건의했다. 이에 반발하여 5초 7국의 난이 발발했다. 반란군이 내건 슬로건은 이렇다. 조착을 제거하여 황제의 곁을 맑게 하자. 당시 황제 경제는 반란군의 요구대로 조착을 죽였다. 그러나 오나라 초나라 등 반란군은 반란을 멈추지 않았다. 여하튼 결국 경제의 중앙정부가 승리했고 삭번에 성공했다. 명나라 때 제때와 황자잉은 건문대에게 삭번을 건의했다. 이에 반발하여 요낭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요낭은 제때와 황자징의 목을 요구했다. 건문제는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요낭은 반란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요낭은 반란에 성공하여 황제가 되었다. 건문제의 삭번은 실패한 것이다. 청나라 때 미사는 강희제에게 삭번을 건의했다. 이에 반발하여 오상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강희제는 미사원을 죽이지 않았으나 마침내 오상계를 평정하여 삭번에 성공했다. 이상 세 가지 역사상 신례를 보면 배경이며 형세는 모두 비슷했으나 처리 과정이 달랐고 결과도 달랐다. 그러므로 큰일을 당했을 때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시시비비를 숙고해야지 그저 단순하게 역사상 전례를 답습하여 목전의 이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특히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두 개 신뢰는 아래와 같다. 당나라 말기 소종 황실의 미약함에 을화가 치밀어 군번이 무정을 토벌하고자 재상 두능을 불러 총사령관을 맡겼다. 두능은 고사하며 아뢰었다. 저는 조착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5초 7국의 난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소종은 두능의 고사를 받들이지 않았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명색이 중앙정부였지만 황제의 군대는 이 무정을 꺾지 못했다. 이무정은 상소를 올려 두능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능은 소종에게 아뢰었다. 사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소종은 불쌍하게도 훌쩍거리며 둘러댔다. 그대와는 이별이라네. 먼저 오주자사로 펌적시키고 이어서 자사를 명했다. 두능은 조착 대째 황자징보다 더욱 억울했다. 중국번은 소종을 비판했다. 강제로 두능에게 중책을 맡겨놓고 뒤에 가서는 고개를 돌리는 작태가 전형적인 망국의 공주였다는 것이다. 중국번은 자기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자문했다. 내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의 일이다. 참모 건의에 따랐는데 패적한 적이 있다. 내가 책임을 그 참모에게 전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와 대면했을 때는 내 표정이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되더라. 아무래도 내가 문제다.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군주의 표정이나 태도가 돌변했던 예로서 중국번은 오대식국 시절 후당 마지막 임금 이종가를 들었다. 이종가는 석경당의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되어 이송과 여기가 진언했다.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키려면 거란의 진원이 있어야 할 것이니 폐하께서 먼저 선수를 쳐서 거란의 군주와 혼인 관계를 맺으면 석경당은 방법이 없을 것이란 취지였다. 그리하기로 내정되었는데 설문우가 반대했다. 천자의 체면이지 어떻게 오랑캐와 사돈을 맺느냐는 것이다. 그러려면 왕소군을 소재로 한 시구를 인용하면 비꼬았다. 국가는 현명한 군주의 책임이건만 안위를 부녀자에게 부탁하다니 이종가는 표정이 돌변했다. 대래 이승과 여기를 불러 자네들을 내 딸을 지옥으로 보낼 셈이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여기는 관철이 시원찮아 무릎을 꿇었는데 동작이 느렸다. 이종가는 또 질책했다. 자네는 지금 억지로 사죄한다 이거지? 여기는 울상을 지으며 아뢰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다리가 시원찮습니다. 이종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여기를 강직 처분했다. 훗날 석경당은 과연 거란과 손을 잡고 이종가의 군대를 격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종가는 설문우의 말을 들은 것이 후의 막심이었다. 설문우를 보기만 하면 이를 갈았다. 내가 저놈만 보면 살이 떨린다. 칼을 빼들고 거의 찌를 뻔했다.
결국 이종관은 석경당에게 패한 후 자결하고 말았다. 중국번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건의한 자에게 묻는 것은 못난 자의 일이되 작태가 아니겠는가? 성공과 실패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전례를 따른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전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초 전략을 건의한 자를 탓하는 못난 자의 태도이다. 우리는 사업할 때도 같은 상황이 많이 반복됩니다. 내년에 출시할 아이템 이런 신메뉴를 준비한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세대에 할메뉴얼 옛 이런 시대들이 있어 달고나와 같은 음료 인기 있는 것 같이 이런 메뉴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건의를 한다. 그것보다는 요즘 K문화가 열풍이니 우리나라의 녹차를 이용하여 음료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또 건의를 한다. 여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직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유와 자금이 넉넉하다면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용과 시간, 인건비 등 한정적이다 보면 선택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오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오너들의 통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통찰력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또 꾸준한 독서와 생각,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으로 내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100% 명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처음에 5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80,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어떤 데이터,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오롯이 오너의 책임을 지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다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도 더욱 분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오너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한 발 성장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저와 함께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